안녕하십니까. 교육 그 자체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그 크로마키 배경 처리를 하지 않고 저의 교실에서 그냥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차, 제가 이게 녹색 옷을 입었지 뭡니까? 그래서 이 녹색 옷을 입고 크로마키 촬영을 하면은 투명 인간으로 나옵니다. 얼굴만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그냥 뭐 교실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 아렌트의 그 인간의 조건에서 세 번째 행위를 통해서 그 교육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그 노동하고 작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행위입니다. 그 아렌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생각하는 거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이야기한다, 뭐 권력을 뭐 추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정치적이라 하는 것은 서로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성향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독특성, 다양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것들을 조정해서 공동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반대파를 응징한다거나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야.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서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 다름의 문제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자신의 올바름을 청중들 앞에서 입증하여 지지를 모아내는 것이 이제 정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가장 큰 활동의 내용은 바로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공론의 영역이 되는 거죠. 바로 공론장. 자, 이때 그러면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올바른 하나의 입장을 딱 정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자신의 독특함을 뽐내고 입증하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이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여러 가지 권위주의나 독재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은 나기를 다양하게 났다. 그리고 그 자신의 다양성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인간의 조건 중에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다양성은 그 유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전적인 의미에서라면 인간은 굉장히 그 다양성이 부족한 동물입니다. 사실 사람처럼 이 개체수가 많은 동물 중에 세계에서 아마 포유동물 중에서 개체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동물인데 유전자 풀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어떤 팬데믹 같은 게 일어나면은 굉장히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죠. 이 유전적 다양성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의 다양성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문화적인 다양성입니다. 애초에 문화적인 다양성을 그 만들어내게끔 태어난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막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도 벌써 생각이 다르고 혹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생각이 다르고 하여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행동의 패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행동의 패턴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착이 되면은 그 행동의 패턴들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동물입니다만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그 편협함을 행동의 다양함으로써 이것을 문화의 다양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저마다의 다양함, 독특함을 뽐낼 수 있는, 누구나 자신의 다양함과 독특함을 뽐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론의 장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그 획일적인 사회가 되겠죠. 획일적인 사회가 되면 그 사람은 유전적인 편협함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른 지구상의 다른 존재보다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며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사람이 자신의 독특함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동체를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위에서 교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 DNA로 타고난 것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행동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다양한 행동을 발현시킬지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되도록이면 많은 생각과 행동의 경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다양성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모여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집단과 그러지 않았던 집단의 차이도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교사 10명이 각각 한 명씩 학생을 맡아가지고 개인 교습을 10년을 한 경우와 평범한 교사 한 명이 10명의 학생을 데리고 쭉 학교를 운영한 경우, 저는 후자가 전자보다 월등히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꾸 보면은 교육혁신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교육혁신의 마지막, 수업혁신의 마지막이 개별화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저마다의 특성과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그 수업이 개별화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위험천만한 수업 발상입니다. 물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소질은 존중되어야겠지만 그것은 맞춤식 개별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각각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서 그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학교, 수업,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서로 다양한 성향과 생각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도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교육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어릴 때 자라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의 독특함을 뽐내기만 하다가 어떤 합의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성을 강요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이 약해지는 길로 가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인간의 조건의 세 번째인 행위, 여기에서도 역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찾아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특성과 개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학생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교사는 그것들을 찾아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조장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은, 그리고 그 어떤 독특성도 다 존중받는 조건을 갖춰주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판을 열어준다면은 그 학생들의 독특한 개성이나 자질은 그 속에서 스스로 꽃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 어떤 독특성이 요구되는 그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영역 나름의 고유의 기본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은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식으로서 주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교사가 직접 주입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학생이 스스로 주입할 수 있는 그 머테리얼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러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거를 조정하고 서로 드러내가면서 조정하는 과정.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게 그 담론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없이는 이게 소란해지고 말겠죠. 그럼 이 담론의 규칙, 공론의 규칙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담론의 규칙, 공론의 규칙, 이거는 바로 정해져야 되는 거고, 정해진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훈련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 역시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바로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조건인 노동, 작업, 행위,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인간의 조건의 조건이다 라고 한 저의 말씀이 공연한 교육자의 뻐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